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오. 자, 주문 등급도 살려서 우리 기필코 인서울에 합격하게 되도록 우리가 좀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한창 너무 고민 많이 되시고 막 여러 조합을 해봤다가 그렇죠. 막 넣다 뺐다 하고 계실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26일 이 방송이 올라가는 26일 맞죠, 피디님? 26일 정도인데 며칠 뒤면 이제 정시 원서를 써야 됩니다. 네,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주문 등급이란 이제 먼저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돼요. 가장 우리가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잖아요. 문과든 이과든 간에. 그죠? 그럼 가장 평균 등급이 뭡니까? 4등급이잖아요. 4등급이나 뭐 5등급 요 사이인데 네. 가장 많아요. 4등급, 5등급이.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4등급이라고 해서 뭐 안 된다 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도전해야겠다. 뭐 요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 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한 개라도 좀 괜찮다. 난 요게 좀 2등급 안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과탐이 뭐 1, 2, 뭐 2, 2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인서울요? 야, 그럼요. 갈 수 있어요. 제가 국어 3등급, 수학 5등급. 국어 3등급, 수학 5등급, 그다음에 영어 2등급. 수학이 5등급이었어요. 그때 이과생이 가형을 본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탐구가 생지를 봤는데 1, 1이었어요. 이 학생이 숭실대 유기신소재 합격했고 그다음에 세종대학교 기계항공 둘 다 수학이 5등급인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튼 이과 같은 경우는 제가 과탐 방송에서 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냥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탐구했냐면 이과생들 수학 4등급은 많아요. 못한 등급이 아니에요. 평균이에요. 평균을 받은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장 많으니까. 그러면 평균에서 내가 다른 과목을 좀 더 우수한 과목이 있다면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 반영 비율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과탐 비율이 네. 문과에 비해서 굉장히 네. 높죠. 네, 높고 그다음 표준 점수도 높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이 33.3, 33.3 똑같단 말이에요. 수학과 반영비 똑같기 때문에 과탐 성적이 정말 2등급 안 괜찮게 나왔다라고 하면 인서울 충분히 도전해 볼 만은 하다는데 일단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어떤 또 방법이 있냐면 그러니까 22학년도에 이제 대학별로 합격 대학 입시 결과를 지금 다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네. 70컷 정도로 해서 각 대학별로 대부분 다 올려놨어요. 근데 이거를 역추적해갖고 뭐 요번에 환산 점수를 만드는 그런 또 공식이 있어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 70컷의 대학별 환산 점수 합격생의 70컷 점수는 다 발표가 돼 있거든요. 네. 이거를 작년 70컷 환산 점수 해당 모집단위 학과의 그 점수에다가 작년에 아마 환산 점수 최고점이 을 찾아서 나누기 하고 거기다가 100분이 또 100을 곱하면은 100분위가 만들어지거든요. 일단 100분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100분위를 가지고 다시 또 23학년도에 네. 최고 환산 점수 최고점을 가지고 또 계산했을 때 계산하게 나오면은 가능한 그 올해에 각 대학별로 가능한. 근데 환산 점수는 대학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그렇게 역추적을 해서 한번 좀 가늠해 보는 그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역시 정시는 가장 중요한 게 반영 비율이에요. 네, 맞습니다. 반영 비율. 특히 올해 문과 같은 경우 혜림쌤 10년 만에 이 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사회문화 표점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어요. 네, 이번엔 워낙에 고난도로 네, 출제가 네.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과탐 표점하고도 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탐에서 1등급 받은 그 문과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위치에 맞아요. 볼 수 있죠. 맞아요, 네. 맞아. 사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을 때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탐구, 사탐 1등급 문과 학생인데 수학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수학이 안 좋아요. 수학이 진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등급이에요. 근데 드드드드드 찾아보니까 인서울이 돼요. 반영 비율만 잘 예, 잡아서 예. 인서울이 돼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대학이 되더라고요. 근데 수학을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등급 정도였어요. 상상할 수 예, 없는. 확률 통계였거든요. 네. 더 불리하죠. 예. 그래서 근데 역시요 그게 상경 계열로 배치를 한번 잡아보잖아요. 근데 역시 불합격으로 많이 떠요. 그래서 인문 쪽으로 잡아서 했을 때는 합격이 뜨는 어떤 그런 점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문 학생들도 올해는 사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사탐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역시 이과는 수학이 4등급, 5등급이라도 내가 과탐이 점수가 예, 높다면? 과탐이 뭐 1두 개 합평균 1.5나 2나 그다음에 2.5까지는 가능합니다. 2.5까지도 인서울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약대라든지 의학계열 같은 경우도 역시 과탐 수학이 조금 뭐 의학학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를 쓰고 싶은데 수학이 미적분이 2를 좀 받아서 내가 불리한 거 아니냐. 그때 나의 과탐 성적을 보라는 얘기죠. 내 과탐 성적이 두 개 합평이 1.5만 돼도 가감하게 씁니다. 가감하게 써서 합격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분명히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합격이라는 부분들, 이 추가 합격 이게 또 마지막에 핵꽃이죠. 이게 정시의 추가 합격인데 보통 인문 같은 경우는 인문 쪽 같은 경우 추가 합격이 경제 경영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어마무시하게 돕니다. 추가 합격이 뭐 100%는 그냥 돌아요. 네, 100%는 그냥 돈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런 경향이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죠. 그 교차 지원의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 침공, 이과 학생들이 문과 쪽으로 놓고 자기가 사실은 이과 학생들이 경제 경영을 그냥 사실 간판 때문에 쓰는 거지. 네, 맞아요. 자기가 진짜 맞아요. 인생에서 내가 태어나서 그걸 쓰려 그럼 문과 가지고 이과 갔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과 학생들이 한 개씩 꼭 경영 계열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교차 지원하는 이과 학생들이 가나다를 전부 경제 경영을 쓰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딘가는 자기가 원하는 이과적 그쵸. 뭐 화학이든 생명이든 어딘가 공대든 뭔가 썼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학과 공학 계열 학과가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차 지원한 상강 계열은 빼버린다는 거죠. 거기서도 합격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원래 자체가 경제 경영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사실 인문 쪽의 학생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 무슨 과? 그러면 남학생들 전부 대부분 옛날에 기계 전기 전자예요. 요즘은 이제 뭐 약대 의학과 이렇게 되는데 인문도 애들 그쪽으로 보면은 무슨 과? 경제 경영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군의 대부분 가나다 세계에서 경제 경영 쓰는 애들은 전부 다 경제 경영을 써요. 세계 군을 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많이 중복 합격되고 이렇게 되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이과 학생이었는데 네. 이 고대 이과 계열을 넣고 그다음에 중앙대 경영학과를 넣은 교차 거죠. 지원했구나. 예, 네. 예. 근데 배치 프로그램상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배치 프로그램 상에서는 고대가 불합격이 떴었고, 고대가 불합격. 네, 이과 중앙대는 당연히 합격 아주 너무나 넉넉하게 합격을 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전빵으로 중앙대를 한번 넣어봤는데 실제로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중앙대는 불합격이 뜨고 중앙대 경영학과는 불합격이 뜨고 고대를 최초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야,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때 그 중앙대 경영학과가 그렇게 교차 지원을 했던 학생들이 너무 많았던 나머지 아마 그게 돌고 나면은 또 이 친구가 물론 당연히 고대를 선택을 했죠. 이 친구는. 근데 돌고 나면 또 그것도 합격할 선이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디 배치 프로그램인가 내가 그 얘기했던 네. 약대 배치 프로그램하고 거기 같은 프로그램하고 같은 곳이었을 수 곳이었을 것 있습니다. 같은데 차마 얘기를 결과가 너무 못하고 좋았어요. 얘기를 네. 못하고 그 배치 프로그램 얘기를 못하고 아무튼 이 그 추가 합격 그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수시가 다 끝나고 다 못 뽑아서 또 2월 되는 네, 2월 인원도 또 체크를 해요. 특히 이거는 최상위권은 인원이 또 2월 되는 인원이 요게 또 이제 경쟁률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월 되는 인원도 끝까지 좀 체크를 해보고 원서 접수를 또 첫날부터 바로 다 쓰지 마세요. 그리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서 써서 이렇게 눈치를 살짝 보면서 분위기 보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전략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이 정시 지원 전략 중에 가장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반영 비율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영 비율 그리고 작년 입시 결과 네. 일단 뭐 작년 합격. 추가 합격 인원 예. 그리고 수시 2월 인원 이렇게 예. 네 가지 정도를 확인을 해서 정시 전략을 짜되 그 중에 확실한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확실한 거는 그 다음에 네, 반영 비율 프로그램 아까도 제가 혜림 선생님 말씀했던 그 이렇게 결과가 반대로 네. 나오는 네.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또 아직까지 제가 또 계속 얘기하지만 탄착구가 형성이 아직 덜 돼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도 좀 오류가 좀 있어요. 점수 차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굉장히 또 이 표점이나 이런 게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류가 또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좀 더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하는 부분은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오늘 이 방송이 26일 날 올라가면 이제 곧 며칠 뒤에 지나서 정시 원서를 쓰게 되는데 다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꼭 반드시 그 문을 닫고 들어가는 입시를 최고의 어떤 최고의 네. 지원 전략은 네. 문 닫고 들어가는 그쵸. 거예요. 네, 문 닫고 저는 예전에는 전문가시잖아요. 3월 1일 날 추가 합격되는 네. 애들을 봤어요. 이제 요즘은 3월 1일 날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 이제 합격이 끝나고 추가 모집이라는 걸 한 번 더 하고 2월 그 말경에 다 끝나요. 입시는.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2007년, 2008년만 해도 3월 1일까지 추가 합격 전화로 오고 막 그랬던 경우 있고 와, 나 그때 그 학생 진짜 지금도 잊을 수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 알바하다가 갑자기 애가 없어진 거야. 그래 어디 갔나 알고 봤더니 선생님 저 추가 합격이 돼버렸네요. 네가 문 닫고 들어갔어. H대에 문 닫고 들어갔어. 네가 문 닫고 들어간 애야. 3월 1일 날 어떻게 추가 합격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짜내고 짜서 분석하고 하면은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런 전략도 그다음 안 되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 걸 등급을 가지고 인서울에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 개, 두 개 정도가 괜찮다면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정시에 꼭 전략을 지원해 짜보시길 보시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화이팅. 성공적인 정시 꼭 합격 전략 짜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정말로. 자, 우리 정시 2023학년도 정시 지원 방송은 오늘까지 진행을 해드리고요. 어떤 좋은 소식 있으면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